확진이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에선 58명이 감염됐습니다. 추가 접종률도 20%대에 그쳐 방역 상황이 심각합니다. 방역이 강화되며 또다시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부 부처부터 대학생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통학택시와 통학버스가 인기입니다. 하루 평균 900여 명의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종자 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설이 충주에 전국 최초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종자 보급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의 방역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추가 접종률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된 집단 감염 속에 신규 확진자 5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하루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데 중증 환자 수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었고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그 여파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 1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7.9명이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7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81%, 위중증 병상은 90%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족 지인 간 전파로 관련 확진자만 100명이 넘고 최근 확진자의 절반가량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등의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27.5%에 머물고 있습니다. 확진이 됐을 때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어망이고 거기에 추가 접종 그 면역력이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좀 더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 진천과 음성, 증평의 확진자 전원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변이가 확인될 경우 이미 지역사회에 오미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고삐를 조였는데요. 영업에 다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세종시가 정부 부처 등 40여 개 기관단체와 함께 세종 원팀을 구성해 도시락 먹는 날을 운영하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매출 감소를 겪는 지역 음식점들을 돕기 위해 배달앱을 만들고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약간의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학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변 먹자 골목에 26개 맛집 지도를 만들고 QR코드를 이용한 음식점 블로그도 운영합니다. 음식점 정보를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한 안내 책자도 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가끔씩 이제 가게를 방문하면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출연해 만든 맛집 홍보 영상을 접한 상인들은 연신 주변의 노력과 봉사에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그 책자 받아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변이 확산 등 코로나 쇼크로 움츠러든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갈등에서 촉발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논란에 대해 이시종 지사가 합의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때마다 갈등을 빚어온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합의를 이룹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총액의 75.7%, 도교육청은 24.3%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이 합의에 따라 올해는 도교육청 부담이 1,200억 원, 충청북도와 시군은 597억 원을 냈는데요. 비율로는 67대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담 비율에 대한 합의가 영구적일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합의문을 보면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고 적시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뽑힐 도지사와 교육감은 2023년 이후 이 예산을 놓고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매번 분담 비율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아예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원래부터 교육청 소관이니 교육청이 맡고 식품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자는 주장이 도교육청에서 제기되고도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지자체에 주는 당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갈등을 매번 지켜보는 도민들은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제도를 마련하려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감정을 버리고 냉정을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통학택시와 통학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해주면서 하루 평균 900여 명의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은 바로 집 앞에서 단돈 2,000원에 통학택시를 타고 학교까지 편안하게 이동합니다. 그냥 택시를 타고 학교 오면 한 2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통학택시를 타면 이제 하루에 2,000원밖에 안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학버스도 인기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운행에 들어간 통학버스는 충주시 내 18개 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5개 노선을 하루 40회 운영합니다. 경유지를 최소화하고 학교 중심으로 노선이 짜여지다 보니 등하교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통학버스는 이제 정해진 장소만 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학생들만 타는 그게 더 좋은 점도 있고.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도입한 통학택시와 통학버스. 충주시 내 16개 읍면 어디서나 통학택시는 2, 3천 원, 통학버스는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6, 700명이던 이용객이 올해는 9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다가 저희들이 이제 통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골목길 주택가 운행이 가능하도록 25인승 버스도 운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통학버스와 통학택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그동안 산림 종자 처리는 100% 수작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관련 기술 성장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계화와 자동화를 갖춘 스마트 산림 종자 처리동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종자 보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로봇이 큰 보관함을 옮기고 건조된 잣나무 구가가 탈종기로 쏟아집니다. 탈종 작업을 거치면 종자가 분리되고 선별과 가공 등의 과정이 이뤄지면 우량 종자만 남게 됩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충주의 전국 최초로 스마트 산림 종자 처리 시설 산시움터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지에서 구가를 건조한 뒤 일일이 수작업으로 종자를 분리했지만 산시움터의 준공으로 처리 용량과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시움터가 단순히 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시움터는 종자 생산에 소요되는 많은 노동력을 대체하고 종자의 건전성과 균일성을 확보해서 종자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잣나무 종자의 경우 35톤을 처리하는데 40일 동안 320여 명의 인력이 소요됐지만 산시움터에서는 4일간 16명으로 기간과 인력 모두 대폭 단축됐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이곳 최종원에서 직접 생산한 종자는 앞으로 기계화와 자동화를 거쳐 전국 양묘장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종자 위에 색을 입히는 코팅 기술을 도입해 파종할 때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만들고 조류 섭식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종자의 표면에 염료라든지 또는 살균제 등을 접착 제어하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살균제를 투입함으로써 발화할 때 세균의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산림종자 처리 시설이 조성되면서 미래 우량종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죠. 충청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충북 관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 관광 트렌드는 품질과 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첨단 기술 접목과 지속 가능성이 과제로 대두했다는 점입니다. 청정한 국내에서 소규모로 안전하게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로도 접근 가능한 탄소 중립 관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북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 자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치호, 충주 등 백두대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정 관광 자원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민족을 대대로 살아내는 관광 자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일과 휴가를 접목한 웨케이션 관광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장소의 구애 없이 특별한 체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달라진 취향에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채워주는 어떤 소비 형태, 그리고 가시비라고 하는 가격 대비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그런 여행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해야 하는 필수로 제시됐습니다. 청주전시관 일원을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할 것과 충북과 세종에만 없는 관광전담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충북에 정말 적합한 관광재단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운영으로 이어나가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충청북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은 오늘 서울 공군 호텔에서 열린 충청도민회에서 대통령 선거 충청권 공약 97개를 담은 건의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충북은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과 청주공항 활성화, 충주 국가정원 조성 등 26개입니다. 세종시는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 청약제도 개선과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등 7개입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5일과 1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 부문의 세종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협회, 각종 단체와 병원, 기업 등을 상대로 입주 가능 용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에 공무원 임대주택 3,000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 공급이 폐지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것으로 어제 열린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됐습니다. 신규 채용 공무원과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이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 공급 일정과 연계해 공급됩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값이 1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1.34% 오른 가운데 상당부의 상승폭이 1.5%로 4개 구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엔 2,000건을 넘겼지만 10월엔 1,400여 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단재 탄신 14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장섭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헌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선생께서 꿈꾸신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단재 선생은 1880년 청주에서 태어나 언론인, 역사가,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건국대 충북병원 노조 등은 오늘 충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 건강진단, 출당검진, 보건관리 전문기관 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충주시 내 유일한 특수 건강진단기관인 건국대 충주병원의 검진 폐쇄로 내년부터 3만 명의 노동자들이 충주가 아닌 타 지역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충주 시민의 생명안전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충주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청주 지역 자원봉사자 3만 명의 명단이 정정순 당시 후보 선거 캠프에 제공된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2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한 직원이 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소홀과 정보 유출 통지 지연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